종목에 대한 남다른 시각으로 종목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 알투자입니다. 금요일에 나오는 김도윤 애널리스트 최근 종목들의 수익률이 또 좋은데요. 오늘 종목 리뷰하고 새로운 종목 소개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종목들이 다 수익률이 좋아서 네. 오늘 좀 빠르게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제노코입니다. 네. 최근에 100% 무상증자 이슈도 있었고. 네, 그렇죠. 10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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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향들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제놓고 저희가 위성 탑재체랑 위성 본체 핵심 부품, 이제 우주에서 실제 성능 검증을 마친 두 부품의 핵심 기술 국산화를 좀 확보했다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기업인데요. 사실 1차적으로 이제 올해 상장을 하면서 시장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주항공 섹터 내에서 기술력 대비 가장 저평가돼 있던 기업으로 시가총액 2천억 원까지 재평가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무상증자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도 시가총액 2천억 원대까지 1차적인 재평가를 받았던 부분이고 무상증자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서 적정주가 82,000원 크게 상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중장기적으로도 동사가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발전 방향 안에서 수혜를 받을 거라는 관점을 유지를 하지만 사실 현 시점은 이제 적정주가를 상향까지 할 만한 요인은 없다고 저희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이벤트가 발생해서 수급이 주가를 설명하는 구간에서 저희가 그럴 만한까지 요인은 없다는 판단이고요. 앞으로 혹시 그렇게 좀 판단이 될 때는 향후 보고서나 이 자리에서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82,000원 넘어서서 지금 10만 원에 안착한 주가 흐름인데 일단 수익 챙기고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진연수도 있어요. 네. 이 종목도 신고가더라고요. 네, 그 NAC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장 1위 기업이면서 이제 EDR, 엔드포인트 위협 탐지 및 대응 솔루션의 시장을 선점했다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NAC 시장에서도 사실 공개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대형 고객사들 꾸준히 좀 유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EDR이 앞으로 이제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면서 시장이 이제 열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이버 보안 기술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제 EDR이라는 이제 그 위협이 이제 차세대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백신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꾸준히 좀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10,000원을 좀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10,000원을 좀 지지선으로 기준으로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고가고 이미 주가는 목표 주가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리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얘기가 궁금해집니다. 먼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오신 관련 기사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네, 메타버스 얘기입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 체크를 해볼게요. 네, 지금 현실의 거울인 메타버스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의 고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다수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서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메타버스와 NFT 요즘에 안 하는 기업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지금 엄청나게 앞다퉈서 진출을 하고 있는데 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가장 큰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네, 네. 일단 저는 좀 일단 실질적으로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디센트럴랜드라는 곳은 그 가상 공간에 부동산을 많이 팔아내고 있고요. 또 NFT 예술품들 역시 상당히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면서 이런 거래 플랫폼사들은 이제 거래 수수료 수익을 좀 많이 챙기고 있고 게임사들도 마찬가지로 NFT로 아이템을 네. 발행을 하면서 발행 수수료와 거래 수수료까지 챙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메타버스가 또 온라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다는 그런 특징도 있겠고요. NFT는 이런 소유권적인 부분을 이제 오프라인이었다면은 소유권을 증명해주는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NFT로 바로 그것을 검증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편리성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네. 앞으로 산업에 대한 전망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그 2월 달엔 덱스터 그리고 4월에 이제 위메이드와 서울옥션 이런 NFT와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좀 꾸준히 보고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알죠. 네.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런 킬러 콘텐츠가 언제 나오느냐에 항상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 지금 이런 콘텐츠들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 전망은 상당히 좀 진짜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배경으로는 아무래도 참여자들 이렇게 킬러 콘텐츠가 많아지면서 이 시장의 수요자도 많아지고 공급자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근거 없이 뭐 기대감만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섹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시장이 개화해서 네. 확
성장을 하게 되는 그 시점이 네. 언제라고 보세요? 네, 사실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뉴스를 하나 보니까 애플에서 XR 헤드셋인가요? 그걸 출시한다는 뉴스가 좀 전해지기도 맞아요.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올해 초만 하더라도 콘텐츠가 먼저냐, 하드웨어가 먼저냐 이러면서 하드웨어가 출시를 미루고 콘텐츠사들 출시를 미루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킬러 콘텐츠들이 다수 등장을 하면서 하드웨어 업체들도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2차적인 이 모니터로 해당 콘텐츠들을 소비를 하고 있지만 뭐 XR 글라스나 XR 헤드셋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또 다른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을 또 찾아봐야 되는데 관련주로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메타버스와 NFT 관련주 싹 다 모아봤습니다. 바이브 컴퍼니 있고요. 뭐 대표적인 대장주는 위메이드와 덱스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옥션과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등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으로 듣고 싶거든요. 네. 네, 어떤 종목이죠? 네, 저는 오늘 핑거라는 종목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융 플랫폼과 관련된 이제 기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으신 게 제노코처럼 이제 올해 신규 상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네. 생소하실 수 있으신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스마트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사용하시는 뭐 기업은행이나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런 스마트 뱅킹 앱들 모두 동사가 구축을 했고요. 구축을 한 것에서 나아가서 유지 보수까지 지금 맡아서 아직도 이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인 매출원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한번 매출이 성장하고 나면 이런 유지 보수 매출 비용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사실 꾸준히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고 그렇게 봤을 때 매출액 플랫폼 매출액에서 한 40%에서 45%까지는 꾸준히 이 유지 보수 관련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핑거가 메타버스 시대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저희는 이제 최근에 동사가 좀 구축을 하고 있는 이제 국내 최초 금융 메타버스 플랫폼인 독도버스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좀 테마가 돼가지고요. 네. 네. 시간이 이제 현실 시간과 같은 시간이 흐르는 가상 공간이 되겠고요. 그 플랫폼 안에서 사실 사냥이나 농사 이런 게임 콘텐츠들을 같이 도입을 해서 게임도 즐길 수 있고 또 NH농협은행의 메타버스 지점을 유치를 해가지고요. 이체 서비스나 투자 서비스나 뭐 금융 상품과 관련된 금융 서비스까지 그 플랫폼에서 모두 하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에서 좀 동사가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전통적인 은행들이 네. 메타버스 지점 출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는 MZ세대들을 위한 신규 마케팅 수단 또는 이 은행 간의 기업 경쟁 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 사실 어느 한 곳이 메타버스 지점을 출점을 하게 되면 다른 곳들도 모두 사실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이런 수요도 있을 것이고 사실 은행은 그 금융 상품을 판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이 거기에서 이제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야 하는데 사실 그런 어떤 플랫폼에서 다른 게임적인 요소와 어떤 다른 콘텐츠들과 결합을 해서 고객들이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이제 그 지점을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핑거는 독도를 키워드로 한 이제 네.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메타버스 플랫폼 독도버스가 과연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네. 이제 11월에 사전 예약이 오픈이 되고 사전 예약자 수를 또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래픽적인 요소 같은 것도 분명히 봐야겠지만 1차적으로는 상당히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NH농협은행이라는 든든한 아군을 확보했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플랫폼 만드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용자 수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NH농협은행, NH계열사분들, 직원분들 대상으로만 1차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상당수의 이용자 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또 SNS 팔로워 수가 300만 명을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대적인 마케팅 진행됐을 때 이용자 수 확보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이런 점들이 이어졌을 때 플랫폼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실적에 반영이 돼야 될 텐데 네. 수익 모델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네, 일단 그 메타버스 지점들이 유치가 될 때 전통적인 관점에서 발생하는 그런 구축 수수료가 일단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플랫폼 내에서 사실 상당히 많은 광고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광고 수수료 수익도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매출에서 애드업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제 NFT로 이 플랫폼 내 주요 아이템들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관계사 마이크레딧 체인을 통해서 유통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NFT 이제 발행 수수료와 거래 수수료까지 신규 수익 모델로 좀 잡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외에 또 핑거의 투자 포인트가 될 만한 요소 더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죠. 네, 사실 핀테크 업체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게 글로벌 시장 진출 여부가 또 그 기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트남 등 10개국 이상에서 이런 플랫폼들을 구축하고 매출을 일으킨 레퍼런스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특히 베트남에서는 뭐 토스 비나나 신한은행, 롯데카드, 롯데캐피탈 등의 모바일 뱅킹 솔루션을 현지화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사들을 통한 현지화 경험 외에도 자체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인 렐레 트랜스퍼라는 앱을 통해서 베트남인 21만 명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체 O2O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베트남 시장에 추가적으로 진출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라인뱅크 인터넷 전문은행 구축을 했던 대만 같은 곳에서도 뭐 앞으로도 충분히 글로벌 시장 진출은 기업의 경영 전략으로 좀 세워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향후 전망이라든지 계획 같은 거는 좀 유망해 보이기는 하는데 네. 기술에 있어서는 좀 경쟁력이 확실히 있는 회사예요. 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국내 최초로 이제 개발해서 특허까지 확보한 AI나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다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만 많은 회사는 사실 상당히 많은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들을 실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사업화 역량이 굉장히 네. 뛰어난 그런 회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고객사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어떤 고객사가 어떻게 이용할지를 선제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이제 앞으로 또 다른 이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그래도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더라고요. 네.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일단 1차적으로 내년도 실적 기반에서 적정 주가는 26,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는 보고서를 이번 주 화요일 날 좀 발간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주가 움직임 요소가 이런 독도버스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판단입니다. 사실 현재는 이런 독도버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구간이라면 앞으로는 독소버스가 실제로 출시가 되고 뭐 사전 예약 수가 체크가 되고 그래픽적인 요소나 게임적인 요소들이 체크가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오를 때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질 때 분할 매수 하시는 게 결국에는 단기적인 그런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말씀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요일에 리서치 아름의 보고서가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핑거라는 종목 얘기를 해주셨고요. 독도버스, 이게 이제 앞으로 잘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26,000원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알투자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